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메모시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RBC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캐네디언 전체 시장입니다. 이게 밴쿠버나 토론토 한정된 시장은 아니고 전체를 바라보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분명히 캐나다 중에서도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보면요. 캐네디언 마켓이 지금 이제 쿨링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6월달 리포트만 해도 가격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은 늘었잖아요. 근데 6월달에 어떤 이것도 반등이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금 서플라이는 더 많이 늘 것 같고, 가격은 좀 더 이제 막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쿨링 될 것 같다, 마더레 될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아주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저도 지금 요즘 밴쿠버 시장을 쭉 보면은 지금 서플라이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리긴 팔려도 숫자가 그 계속 유지하거나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때다. 집주인 같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도 올랐고 앞으로 또 올린대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밀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팔아먹기에 팔아내게 적기다. 이래서 지금 매물들을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어들은 buyers hit pause on expensive markets. 워낙 비싸다 보니까 expensive market에서 지금 홀드하고 있다. 지금 멈추고 있다. affordable ones keep going.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만한 좀 저가 주택에서는 지금 여전히 지금 그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뭐 썰이나 뭐 버나비나 뭐 코키틀랜 이런 쪽을 보잖아요. 사실 밴쿠버 쪽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밴쿠버 쪽은 워낙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사도 사실은 썰에 있다 보니까 가기도 좀 멀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어쨌든 중저가 주택은 지금 지난 한 몇 달간은, 한두 달은 거의 미친 듯이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몰기지도 들 나오는데, 어쨌든 사놓고 보자는 심리도 있긴 있죠. 그죠? 일단 사놓고 금 떨어지면 버텨서 일단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죠? 제가 스튜디오룸, 우리나라는 원룸이고, 여기로 치면 이제 스튜디오룸을 이제 렌트를 줬는데, 거기에 가족들이랑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하나, 심지어 두 명도 있었어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저도 생각해보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자 혼자면 집이 좀 허름하고 뭐 이래도 살 수는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집사람하고 애기들까지 생각하면 좀 아무래도 깨끗하고 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너무 비싸지니까 뭐 너무 좋은 데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저기 또 좀 안 좋은 데 가야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주택을 렌트하거나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BC 리포트에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서플라이는 늘고 있고, 가격은 이제 마더레이트 올라가긴 하지만 아주 조금씩 좀 마더레이트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C주 폭염 사망으로 연 1,000명의 사망이 이룰 수 있다. 2021년, 2년 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타웠죠. 연 600명이 사망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널싱홈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니까 저때 아이모논이 전화가 먹통이 됐었어요. 그 전화해도 전화번호만 남기고 오는 건데, 그 사람이 저때 뉴스가 막 길거리 사람 쓰러져 죽어도 앰뷸런스들이 못 갔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갔고, 경찰들도 사람 구하느라고 이제 도둑도 못 잡고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그 에어컨을 넣어도 전기 시설이 안 받쳐주니까 전기가 계속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를 물러서 사람들한테 계속 뿌리고 막 다녔거든요. 찬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더웠었는데, 그 뒤로 더워지다 보니까 BC주가, 제 기억에는 제 옛날에 여기 잠깐 살았었는데, 유학할 때 굉장히 여름에도 덥지 않은 걸로 기억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저도 그래서 에어컨을 결국은 사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주에서 약 1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1,000억이죠. 사망자비 입원이 12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40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에어컨을 이제 고치게 돼. 우리 집 에어컨 아니고 딴 데 에어컨을 고쳤는데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몇천 불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돈을 많이, 제가 이제 그 들어보니까 요즘에 BC주에서 캐나다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에어컨 고치는 사람들이 설치하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에어컨이 새 집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또 고장 나면 고치는데 또 돈도 꽤 많이 들어가고. 저도 오늘 고치는 거 보니까 되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용접돼야 되고 그 파이프 라인도 새로 교체해야 되고, 물론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요즘 수요가 워낙 높아서 제가 그 에어컨 기사 한 명 부르는데 한 15군데 업체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일단 안 받아요. 다 음성 메시지 남겨놔도 전화 와서 안 고친다, 못 고친 시간 없다고 그냥 다 거절하고. 한 명이 연락이 돼서 겨우 고쳤는데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막 고치는 사람들은 시간당 125불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거 고치는 사람들도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받지 않을까. 이게 AI가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오랜 동안 좀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견고한 고용시장, 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릴까.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일자리 수는 6만 개가 늘었고요. 경제 호조도 이어지면서 0.25, 그러니까 0.25% 인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진은 굉장히 잘생긴 애가 일을 하고 있네요. 잘생긴 친구가. 일자리 수는 11만 명이 늘어나고 해서, 근데 실업자 수는 0.2%가 늘었대요. 뭐 전체적으로 실업자 수 늘긴 하는데 일자리 수도 늘고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랬더니 이는 고용 강세가 식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록적인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노동 인구도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느니까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스몰 비즈니스도 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근데 실업자 수 늘긴 늘었지만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수치와 부정적인 수치가 6월 고용지표는 뒤섞여 있지만 이게 지금 한 6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하락은 뭐 어쨌든 온다. 내년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온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식품국이 가장 비싼 도시는 전 세계 1등은 스위스 베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옛날부터 늘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이 저번에 비슷한 기사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4등이래요. 정말 비싸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가장 비싼 도시가 오타와였는데요. 오타와가 몇 등이더라? 오타와가 세계 9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봤듯이 토론토하고 오히려 밴쿠버는 이 순위 보면 20몇 위, 뭐 30몇 위 막 되게 안 좋더라고요, 별로. 이게 안 좋은 건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오타와가 어쨌든 9등에서 캐나다에서는 가장 1등 도시였고요. 서울이 4등입니다. 그죠? 지금 서울이 이게 보니까 이 밴쿠버가 생활비가 서울보다 훨씬 더 싸고, 심지어는 아니고 서울에 이제 한국의 부산보다도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토, 밴쿠버 살면서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좋은 도시다, 그죠? 이렇게 좋은 나라 살면서도 물가도 크게 엄청 비싼 도시는 아니다. 비싸긴 하지만 괜찮은 도시 살고 있다. 나무들 자부심을 갖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밴쿠버 무려 그리고 밴쿠버는 더 평균 캐나다 임대료가 1등입니다. 1등. 금리 인상으로 주택 소유 대신 임대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니까 종합정보 플랫폼이 키지지가 어느새 종합정보 플랫폼이 됐나요? 옛날 물건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걸로 알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종합정보 플랫폼이 됐네요. 세상에. 와, 이렇게 점점 더 키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렌트를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해보면은 1분기 전국에서 임대료가 2,58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도시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2등은 토론토겠죠. 근데 3등, 4등, 5등도 뭐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버나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밴쿠버가 뭐 물가가 굉장히 비싼 도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등수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지금 아까 그거는 보니까 물건만 사는 거였네요. 보니까. 그죠? 물건을 사는 거 보니까 각 도시에서 500g의 빵, 1리터의 우유, 달걀 12개, 1kg의 치즈는 왜 사죠? 와인 한 병, 돈 없이 죽겠는데 와인 한두 사 먹어요. 1kg 감자는 이해됩니다. 이게 반값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이게 캐나다 도시들이 순위에 못 들어가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반값까지 들어가서 계산하면 캐나다가 1, 2등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등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위에 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많이 올다 그래도 밴쿠버나 토론토나 선진국에 많이 오르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국에서 100만 원이면 굉장하지만 여기서 100만 원이면 1000불이면 원룸 하나 렌트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죠? 룸쉐어에서 요즘에 거의 1000불 가까이 받는 것 같은데, 화장실 껴있으면. 이런 걸 빼서 했구나. 밴쿠버 비싼 도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된다고 합니다. 6월달 물가 인상률이 0%. 야, 지금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기사를 찾다가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도서관의 석이 있잖아요. 도서관의 총무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도서관 총무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애들 잘 있나 해주고 가끔 까부는 애들 좀 뭐라고 해주고 좀 등장 스낵 좀 날려줘 엉덩이 좀 때려주는 건데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런 걸 하는데도 지금 대학원 이상이 가야지 이런 걸 하고 대학원 졸업생들은 무조건 시골로 보내서 농사 짓거나 거기서 지금 딴 일을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근데 경기가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세계에서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잘 해결이 되길 원하고요. 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주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